다음은 정치 뉴스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죠. 새정치민주연합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비대위 구성을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명 도시락 회의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특히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멀어지는 많은 시민 세력들을 그래도 다시 정치로 관심을 갖게 해준 아주 큰 공이 되십니다. 김대중 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민주당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데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씀 올립니다. 과거의 것처럼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 나서정해서 대표 바꾸고 이런 한방이식 개혁까지 어렵다. 앞으로 꾸려질 비상선대위는 정말 개파를 초월한 원의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보신 화면은요. 오늘 오전에 그 네. 새정치연합 그 지도부들이 네. 시도지사, 시도의 의장들과 함께 오전에 모여서 앞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끌고 오늘 오전에 나갈 했던 것인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친노 세력으로 분류되는 안희정 이제 충남도지사가 또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공정한 했죠. 발언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우르고 우리가 통합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좀 강조하려는 그런 포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는 730 재보선 참패에 대한 자숙 모드로 비대위 도시락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네. 맡길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마 네. 내일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계파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비교적 원만한 인사다. 네. 어떤 계파색이 좀 덜하다. 다른 의원들보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이 당의 혁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바로 그것이 비대위원장의 숙명이자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한편으로는 또 역설적으로 그 권한이 내년 전당대회 1월에서 3월까지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그 권한이 부여되는 일종의 시한부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가장 원만한 카드다라는 것이 당내 중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영선 당대표 권한대행 말고도 네. 비대위원장에 이런 사람들이 적임자다라고 하는 후보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됐습니까? 이제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또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화제를 모았었죠. 네.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제를 모았고 또 물망에 오르고 있고 또 외곽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외부 인사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네.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나 네. 또 강철규 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등 이제 네, 물망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오르고 있는데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쭤보면요. 조금 이게 가능성이 낮다. 왜냐하면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분들이고 또 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면 외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완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네. 이제 또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 세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원만하게 지금 이 상황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뭐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정치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선거 패배 직후에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꾸려서 당의 지배구조를 좀 확실하게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사실 조기 전당대회는 안 치르는 걸로 정리가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용상으로는 정책면이나 아니면 네. 당내 쇄신의 방향을 좀 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공식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당내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야당이 아니죠.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기 전당대회를 열었을 경우에 네.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론이나 또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 네. 이런 내부의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행사가 됐고, 사실 그 전당대회까지 끌어가기 위한 당의 지도부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게 계파 간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 네. 도대체 이 패배 원인의 책임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참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터에서는 폐허라고 다름없는 네. 이런 이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아울러서 네. 가져가야 되는 일종의 뭐 장군 네. 내지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좀 아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추스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뭐 박영선 원내대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름 중에 네. 하나이죠.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소식 정리를 했습니다.